성신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설명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랑 러셀 중계에서 고1, 고2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는 성신여고 전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수요일에 한번 수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5월 7일 수요일 개강을 했고 매주 수요일에 이렇게 열린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반에서 전교 1등 100점이 한 명 나와서 이거 한번 먼저 전달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험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일단 선택형 20문항 그리고 서답형 4문항 총 24문항이 출제가 되는 기조는 이제 유지가 되었고요. 작년부터 서답형, 단답형이 출제가 되었는데 요거는 이번에도 유지가 되었고 계속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점 만점이고요.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로 제가 측정을 했는데 상 문제도 한두 문제씩 조금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봤던 학생들에 비해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1학년 학생 수가 5월 30일 날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제가 평균치로 180명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5등급제이기 때문에 한 1등급은 18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갈래별로 보았을 때 일단 수필, 운문, 산문, 문법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법이 이제 의문의 변동만 나왔는데 의문의 변동만 나온 게 굉장히 이제 범위가 좁은 거거든요. 원래는 의문의 변동, 뭐 단어까지 섞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문법도 이제 범위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학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이제 항상 비문학까지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비문학도 출제가 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범위는 좀 좁아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별로 봤을 때 교과서랑 산모 합치면 무려 이제 6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6작품에서 출제된 문제 수를 따져보면 한 34% 정도 되고요. 문법이 이렇게 좁은 범위였는데도 총 12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총 50% 이제 문법에서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외부 유인물로 이제 현대소설, 타클라마칸 배달 사고라는 현대소설이 나왔는데 이것도 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16% 총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과 다르게 이제 비문학도 나오지 않고 문법과 그리고 문학에서 그리고 문법도 범위가 매우 좁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문법에서 승부가 많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 연도에 비해서 일단 범위가 굉장히 좁아졌고요. 문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역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는 건 결국 학교 프린트라던가 학교 선생님들 필기가 좀 더 중요해진다는 거거든요. 이전에 지금까지 성신여고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평이했고 그리고 좀 깔끔했었던 이유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범위가 넓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범위가 좀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들면서 조금 더 지역적이고 조금 더 소위 말하는 내신틱해졌다. 조금 더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필기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젖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젖먹이라는 단어가 어떤 시험에 보통 출제가 되냐면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는 단어거든요. 이 젖먹이라는 시험이 학생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보통 비음화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비음화, 기역, 디귿, 비읍이 그냥 비음으로 바뀌는 것 정도로만 다 그냥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젖먹이라는 단어를 젖먹인지 아니면 젖먹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디귿이 정확하게 니은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바뀌는 건 맞는데 디귿이 니은으로 비읍이 미음으로 기역이 이응으로 즉 조음 위치는 그대로고 조음 방법만 변한다는 게 아이들 머릿속에 이제 있었어야 돼요. 요건 이제 학교 선생님 프린트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답형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낱낱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낱낱이도 그대로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 이제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읍내라는 단어가 이거는 이제 고3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뭐 적게 나오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종종 나오긴 하는데 이 읍내라는 단어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자음근 단순화라는 것과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동시에 일어나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님의 이제 프린트에 출제가 되었고, 학생 이제 필기를 보면 정확하게 요거의 이제 의문의 변동의 과정을 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제 교재인데요. 제 교재에도 음례가 이제 나왔다는 점 전달을 해드리면서, 그러면 기말고사를 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학교 유인물이랑 필기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중요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인물에 나오는 예시 같은 거 제가 빈칸 뚫어서 개념이라던가 거기 나오는 개념이라던가 예시라던가 그런 것들 빈칸 뚫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의고사 기출이 그래도 너무나도 많이 활용되는 학교이니만큼 모의고사 기출, 이제 문법 기출이 꼼꼼하게 수록된 제 교재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랑 소통하면서 선생님들 필기라던가 아니면 선생님들 간의 어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 그런 거 계속 이제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법 문제가 아닌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개념은 고1에서는 정말 거의 나오지 않고요. 고3, 모고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학교 선생님이 이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학생들한테 전달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도 결국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즉 3인칭 시점이다, 요 개념 하나와 그리고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초점 화자라는 개념, 이 두 가지가 이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했는데, 여기 이제 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전달을 한 내용입니다. 이제 3인칭 시점 정확하게 이제 짚어줬고요. 그리고 3인칭 시점 중에는 전적 작가, 작가 관찰자, 그리고 제한된 전적 작가 시점이 있고, 그 중에서 제한된 전적 작가 시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 초점 화자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꼼꼼하게 전달을 해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래. 이제 시험 전 이제 직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직보 자료를 제공해 주거든요. 이 직보 자료에서도 꽤나 많은 문제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이 직보 자료, 배를 매며라는 작품의 직보 자료인데요. 진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시상 전개 방식. 시상 전개 방식은 유추다. 서답형 1번이었나요? 네, 1번에서 이 정답이 바로 이 유추였습니다. 이 보기의 내용도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던가 배를 매며라던가 아니면 연대에 울다, 이 세 개의 시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거라고 한다면 바로 공간적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공간적 배경을 아무 이유 없이 중시한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랑 계속 카톡을 해요. 답장이 안 오면 제가 먼저 합니다. 계속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시한 건 뭐였냐, 그리고 필기해 주신 건 뭐였냐, 이렇게 학생들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학교 선생님이 이번에 문학을 전달을 해 주시면서 가장 중시하셨던 게 6가지 요소였거든요. 시를 분석하는 6가지 요소, 그중에 공간적 배경 너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시에서 공간적 배경이 그리고 조금은 의미가 있는 다 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들에서 공간적 배경을 끄집어내서 직보 자료로 마련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객관식 10번에 부둣가라는 공간과 그리고 목순의 집,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의 목순의 집, 이 공간의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햇빛이라는 이제 시어가 보통은 이제 긍정적인 시어잖아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쓰였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지점인데, 왜냐하면은 이 햇빛을 보면서 화자가 자기 어떤 늙음을, 어떤 아픔을 이제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햇빛이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었는데, 여기서도 이 햇빛이 화자가 어떤 감정, 허무함이나 허탈감,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을 느끼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군, 뭐 이런 식으로 선지에 구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필기를 계속 분석해요. 성신여고뿐만 아니라 계속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계속 계속 이것도 보내라 저것도 보내라. 학생들이 저를 이제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점수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항상 부탁하는 게 그냥 많이 보내라. 내가 분석은 내가 할 테니까 결과
잘 받아가라. 그 대신 보내라. 이렇게 항상 학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 커리큘럼은 일단 6월 학평부터 분석을 해야겠죠. 6월 학평도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6월 학평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문법 중심으로 좀 수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그 시험 범위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기말을 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에 개강을 하게 되었다는 점, 성신여고 1학년 말씀을 드리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